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접전 지역인 목포로 총출동해 표심 잡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사이 열렸습니다. 사전선거 목전에 열린 토론에서 후보들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새로운 증언과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 평일인데도 사전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곳 올산동에 살고 있지 않은 관외 선거인인 제가 이곳 올산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인가요? 네. 8장의 투표지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는 데다 6월 13일 하루를 온전히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을 좀 따라가는 쪽으로 찍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쪽으로 많이 관련돼 있는 사람을 했던 거 투표했던 것 같아요.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열중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싱겁게 진행돼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광주 전남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1일 차인 오늘 각각 10.37%와 15.87%를 기록해 전남은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고 광주도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아침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목포로 오늘 총출동했습니다. 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영신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중앙선대위 회의를 목포에서 열었고 추미애 대표는 목포는 민주당의 종갓집이라며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했던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최근 호남에서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민주평화당 도전이 만만치 않자 민주당이 진정한 호남 적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미로 분석됩니다. 추 대표는 또 목포와 전남이 요구하는 예산과 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선대위 회의를 여는 등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정부 여당 견제 세력인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목포가 이 민주평화당의 바람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똘똘 뭉쳐서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전남이 평화당을 버리면 정부 여당은 전남을 버린다며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과거 목포에서 선대위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다급한 모양이라며 민주당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지도부가 목포에 총출동한 것은 김종식 후보와 박홍률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대책회의가 끝난 뒤에도 각 당 지도부는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평화당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노총이 목포를 찾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을 항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선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민주당 지원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어젯밤 사이 열린 전남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5명의 후보들이 물고 물리는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인식이 같은 지점에서도 후보마다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목전에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질문과 답변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장관직을 팽개치고 나왔다는 등 비판과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당선 무효가 돼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도민들께서 이런 정보는 확실히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8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라남도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도민들의 또 한결같은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민영삼 후보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정체성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고향만 전남이지 전남을 위해 뚜렷한 활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지역에 출마하셔가지고 지역민들께서 뜬금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는 이런 방송들을 계속해왔습니다. 도대체 민영삼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 새로운 후보들 사이에 공통 분모도 있었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대책으로 5 후보들이 모두 청년 일자리 확충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방법론은 다 달랐습니다. 혁신도시에 이 에너지 융복합 산업 신산업을 유치해서 1000개의 중소기업 관련 일자리를 중소기업 관련 기업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이 중소기업을 잘 육성해 가지고 중견기업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유망 청년을 매년 100명씩을 선발해서 그 100명에게 1억 원씩의 창업 자금을 그냥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 할당제와 지역대 출신 30% 우선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통일농업특구, 통일어업특구, 통일우주항공특구 등 통일경제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또 김영록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 반면 민영삼, 노형태, 이성수 후보는 일당 독주를 견제할 진짜 야당 후보임을 자처했고 박매우 후보는 시종일관 기업인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증언과 의혹이 올해 새롭게 조명됐었는데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많은 시민이 분노했는데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혹은 알고도 실시했던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이 김선옥 씨의 증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5.18 당시 계엄군한테 잡혀가 고문 수사를 받다가 석방되기 전날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김 씨 말고도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정치권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진실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입니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조사할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공동조사단에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 조사, 군 자료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던 성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사로 계엄군의 또 다른 만행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조사단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뇌물수수와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나노바이오 연구원 센터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전 나노바이오 연구원 이모 센터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모 센터장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연구사업비 4,800여만 원을 참기름 제조 비용 등에 사용하고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이, 또 다른 연구원 문모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첩보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4일 신안군 자은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 50여 명의 식사비 150만 원을 모 군수 후보 측 인사가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면에서도 금품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잇따르는 것에 주목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후보가 공사립고의 격차 문제를 상향 평준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공립고와 사립고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고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정책은 광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학생 중심의 고교 배정 개편과 공사립 고교 균등 지원 등을 통해 공사립고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시민 10만 명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지역 특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가전 분야 주관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테크노파크는 광주 가전 공동 브랜드에 참여한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할 예정입니다. 광주 가전 공동 브랜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 납품에서 탈피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농성 지하차도 주변의 제한 속도가 상향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정역에서 상록회관 양방향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구간 속도 하향으로 인한 급정거 등 교통사고 우려와 민원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시즌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여행상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150개 여행사가 참여해 올여름 휴가철에 무안공항에서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몽골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에 치우쳤던 여행 지역을 러시아와 몽골 등으로 확대하고 무안공항의 지리적인 접근성을 살리는 마케팅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짜 귀금속을 금목걸이로 속여 팔아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의 한 전당포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가짜 목걸이를 18K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팔아 650만 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하고 달아났던 49살 김모 씨가 오늘 새벽 1시쯤 순천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주차장에서 이혼 문제로 만나기로 한 부인 38살 백모 씨에게 염산을 뿌리고 도주했습니다.